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경 주인과 함께하는 여민남 오늘 4월 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는 올랐는데 나스닥이 좀 1% 가까이 빠졌네요. 네, 어제 다우가 0.24% 올랐습니다. 헬스케어 쪽이랑 필수 소비재가 어제는 좀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5, 나스닥 마이너스 1.07, 중소형 쪽에 러셀 2000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반도체가 1.8% 하락을 했습니다. 또 우측의 업종별로도 보시면 어제는 유틸리티 섹터가 한 2.6% 정도 상승을 했고 헬스케어가 1.73, 에너지가 1.42,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0.5% 오르면서 이런 한 4개 정도 섹터가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그 IT라든지 자유소비재, 산업재 이런 섹터들은 어제 좀 한 1%,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냥 느낌만 보면 그동안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오른 IT랑 반도체, 빅테크 좀 팔고 또 유틸리티랑 건강관리 이런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옮겨가면서 약간 또 방어를 취하는 모습. 예. 네, 그게 이번 주부터 계속 지속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는 뭔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금리를 올리면서 페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좀 타격을 받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자유소비재도 오늘 2% 가까이 빠진 거 보니까 무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약간 지표들도 약간 좀 안 좋게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 3월달 지표들인데 금융사태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매크로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10년물이 어제 한 3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3.31%, 2년물은 또 5bp 하락을 했습니다. 3.78 기록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소폭 올랐고 유가는 뭐 큰 변동 없습니다. 배럴당 80.6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 한 2.3% 오르면서 2.2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 어제는 LME 구리 같은 경우 한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여전히 한 28,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3bp, 5bp 이렇게 빠졌으면 원래는 이제 성장주들이 거죠. 조금 또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금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이래 빠진 모습이 아무래도 경기에 관련된 뭔가 우려가 좀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주요 섹터별로 종목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반도체가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한 마이너스 2.1%, TSMC도 마이너스 2.1%, 또 AMD가 마이너스 3.5%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AMD는 그냥 약보합 정도 기록을 했고요. 또 어제 자동차 쪽이 좀 안 좋았었는데 특히 전기차가 안 좋았습니다. 테슬라도 한 3.7% 정도 하락을 했고 루시드가 마이너스 2.5%, 리비안도 마이너스 4.9% 하락을 하면서 전기차 약간 센티가 좋지 않았고 GM도 한 마이너스 1.8%, 포드도 마이너스 2.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인지 리오프닝 쪽도 어제 대체로 한 1% 넘게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에어비앤비도 한 마이너스 2.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어제는 헬스케어 쪽이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한 3% 넘게 올랐고요. 존슨앤존슨도 한 4.5%, 일라이릴리 2%, 화이자 한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 월마트도 한 1.7%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어제 시장을 보면 바이오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미국도 헬스케어가 좀 강하게 올랐고 필수 소비재가 플러스가 났다라는 말은 역시나 경기 침체 우려감 그런 게 있고 서서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여전히 물가가 높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 2가지 정도 지표가 나왔는데 저희 이제 ADP 비농업 고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달 수치이고요. 비농업 고용이 14만 5천 건
나왔습니다. 컨센이 얼마였죠? 20만이었고요. 지난달이 26.1만 건이었는데 고용이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 1번은 이제 ADP 비농업 고용 추이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지난달 대비해서도 확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3월달 수치란 말이죠. 네. 1월달에도 되게 안 좋게 나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네. 재작년 1월달은 어땠나 봤더니 그렇게 꼭 1월달이 항상 안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ADP가 그 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그 기업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이 좀 큰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컨센보다는 너무 안 나왔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게 본격적인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세부 내용을 보면 뭐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네, 고용이 어디서 늘었고 어디서 줄었는지 보시면은 이 상품 쪽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제조업 쪽에서 마이너스 3만 명이 나왔습니다. 제조업 쪽에서 좀 많이 적게 나왔고 네. 반면에 뭐 건설 쪽이라든지 그 내추럴 리소시스 앤 마이닝 뭐 이쪽은 고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것도 아래서 보시면 서비스 쪽 보시면 되는데 IT라든지 금융 관련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앤 서비스 이런 쪽에서 고용이 다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제 봤었던 그 2월달 쫄트 보고서에서도 네. 프로페셔널 그 비즈니스 서비스 이쪽에서 좀 고용이 줄었던 것으로 나오거든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좀 고용이 늘었던 곳은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뭐 이런 쪽에서는 네, ADP 비농업 고용에서는 네, 서비스 쪽에선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그리고 트레이드 트랜스포테이션 유틸리티 이런 쪽의 고용은 여전히 좀 네, 견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플러스가 나긴 났지만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았을 수도 있는데 그죠? 예. 아무튼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는 10만 건 가까이 나왔었는데 확실히 이제 뭐 골드만삭스인가 뭐 어디서도 어떤 사람 자른다 했었고 그죠? 그리고 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해서 이런 뭐 컨설팅 그룹일 수도 있고 그런 고급 업종이 좀 많이 일자리가 준 게 아닌가. 최근에 레이오프에 대한 발표가 많았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임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빨간색 밑줄 쳐놓은 거 보시면은 지난달에 7.2%였는데 이 잡스테이어 이쪽에서 6.9%로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잡체인저도 보시면은 이전에는 14.4%였는데 이번에 14.2%로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산업별의 이제 임금 상승률인데 산업별로는 우측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표에서 퍼센트 이렇게 보이시는 게 작년 3월 달인데요. 네. 이때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시기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가 16.9%였는데 여기 왼쪽의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16.9에서 이번에 9.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3월 1일 고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제목 자체가 Pay Gains가 Fell Faster in March라고 돼 있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Fell Faster. 네, 빨리 훨씬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임금 상승률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P 쪽에서 코멘트를 살펴보면은 3월달 들어서 또 임금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또 뭐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뭐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렇게 좀 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 정도 되면 페드와치에서 금리를 5월달에 예, 올릴 확률이 더 낮아졌을 것 같은데요. 느낌은 그렇지 않아요. 예, 거의 6대4 정도로 비슷합니다. 6대4. 저기 그 동안에 뭐 48, 43 뭐 약간 그랬다가 뭐 과반수가 살짝 넘었다가 동결이 지금은 한 57% 뭐 정도이고요. 57%니까. 25bp 인상 확률이 한 43%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57대 43, 6대 네. 4 정도. 네. 일단 네. 계속 동결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데요. 이분 그 상당히 매파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은 올해 투표권은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요. 넘으면서 투표권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시면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아주 좋다. 회복력이 있다. 그리고 은행 사태는 진정이 되었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은행 문제들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생각한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해 기준금리 5% 넘는 제약적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다. 정확하게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는 인플레와 기대 인플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개인적인 기준금리 전망은 3월달 점도표와 비슷하다, 한 5.1%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이분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6대 4 정도 네, 확률이 일단 CME 패드 워치에는 프라이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3월달 데이터들이 이것저것 발표되면서 3월은 계속 은행 파산 인원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올 거고 그죠? 물가 지표도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 특히는 이제 고용이 약간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렇게 빠르게 임금 상승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안 좋게 나오면서 확실하게 5월달은 거의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경기 소비재라든지 여러 가지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52주 신고가에서는 특이한 종목들이 있나요? 한 10개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라클 같은 이런 IT 기업,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도 있고요. 소비재 쪽에서는 맥도날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가 네. 작년 연말에도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해서 좀 올라갔던 느낌이 좀 드는데, 분류는 자유 소비재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워런 버핏이 투자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 이런 이슈 때문에 그 차익거래 노린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때 주당 인수 가격이 한 $92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제 종가 기준 한 $85 정도 되니까 가격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었는데, 구글에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발표를 했습니다. 이 텐서 프로세싱 유닛, 그 TPU AI라고 하는데 2016년부터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A100 칩보다 속도가 한 1.2배에서 1.7배 정도 빠르다. 그리고 전력 효율은 1.3배에서 1.9배 정도 더 좋다 라고 하면서 약간 그 경쟁 심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제 약간 하락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다만 그 엔비디아의 A100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인 그 H100 칩과는 비교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A100 이렇게 어제 비교를 하면서 기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미국, 네덜란드 등의 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광 검사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고요.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기술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완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공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은 메이저 윈이다, 약간 대승이다, 약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규제를 하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이번에 일본 반도체 규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반도체 이런 이슈들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 그 관련 섹터도 약간 센티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중국이 뭘 보복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본이란 나라가 약간 자국 제품만 쓰는 그런 약간 뭐 갈라파고스 같은 이런 식으로 비유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도 갔다가 다 철수해 버렸거든요.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너무 자국 제품만 쓰는 그런 경영 때문에 실제로 중국 제품이 일본 가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팔만한 그런 소비재는 없는데 히토류로 저 예전에 보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본에서 파나소닉도 2차 전지를 만드니까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그래 니네들이 그러면 히토류 수출을 뭐 규제하겠다 이런 식의 규제가 나왔던 걸로 옛날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한번 볼만 하겠네요. 그리고 네, 다음 종목으로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어제 한 4.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한 5년 정도 넘게 이어졌었던 그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 네, 그 제품인데 그 분말이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바람과 관련한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20년부터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었었는데 존슨앤존슨 쪽에서 이번 관련해서 이 바람 소송 관련해서 책임 배상금을 한 8.9빌리언 달러를 향후 25년 동안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상 청구인이 한 6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6만 명인 사람들한테 네, 배상금이 갈 예정이고요. 합의를 8.9빌리언에 했는데 컨센서스가 한 8빌리언에서 10빌리언 정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컨센서스 상단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됐었던 것 같고 주가가 한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뭐 그 가습기 살균제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었는데 그죠? 베이비 파우더도 많이 쓰는 제품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기가 없어서 아직 우리 난공재 운주임은 모르겠지만 뭐 애들도 땀띠 나거나 뭐 이러고 나면 목욕시키고 나면 베이비 파우더도 많이 발라주고 하는데 또 발암 물질이 있었군요. 그리고 네, 월마트 네, 이슈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회계연도 24년도 1분기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한 2%에서 2.5% 정도 기존 컨센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컨센이 한 2.8%여서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표한 내용으로는 26년까지 매장의 65%를 자동화시키고 물류 비용을 20% 절감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주가는 한 1.7% 정도 올랐는데 이전에 물류창고 그 업무 직원들 2,000명을 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추가적인 해고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물류 창고들 텍사스라든지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이렇게 다 해서 한 2,000명 정도를 해고 발표를 했었고요. 향후에 또 뭐 이런 해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고를 한 이유로는 전자상거래 주문 처리 단계가 12단계에서 5단계로 이렇게 축소가 되게 되면서 직원들이 좀 덜 필요해졌다. 그래서 감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월마트 쪽에서는 뭐 일부는 완전히 감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 이동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물류 비용도 절감하고 뭐 매장도 자동화 시키면서 향후에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어제 주가는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자동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요즘 로봇 네, 테마가 그렇습니다. 예, 핫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페덱스는 한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배당 10%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25년까지 한 4빌리언 정도 비용을 절감을 하겠다. 그리고 감원을 그전에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감원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네, 배당 10% 인상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밤에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뭐 특별한 지표는 없습니다. 고용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 컨센서스가 20만 건이고요. 지난주가 19.8만 건 정도가 돼서 청구 건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은 이런 지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남궁재원 주임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는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